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지난주 5승에 도전하던 전주 전일고를 꺾고 새롭게 챔피언에 등극한 공주 한일고가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이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문제만에 승리를 확정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도 연승을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강원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패기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강원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5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전북 전주 전일고를 제치고 새롭게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공주 한일고. 뛰어난 퀴즈 실력과 빠른 순발력으로 2승도 반드시 성공한다. 충남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공주 한일고 파이팅!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두 소녀의 유쾌한 장학 퀴즈 도전기. 강원 춘천여고, 전지영, 조지호. 춘천여고 파이팅! 꿈 많고 다재다능한 끼로 무장한 두 친구가 장학 퀴즈 우승을 위해 뭉쳤다. 강원 강릉고, 김호영, 이호진. 강릉고 파이팅!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장학 퀴즈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겠다. 강원 춘천고, 김지훈, 김태곤. 공주한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4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럼 몸풀기 문제를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자, 챔피언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복선입니다. 복선. 정답입니다. 그렇죠. 흔히 복선을 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 중에 뭘로 할까요? 장으로 하겠습니다. 장. 자, 장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어, 역사, 지구과학, 상식입니다. 자, 국어 문제부터 드립니다.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옹고집, 구두쇠, 깍쟁이, 마당쇠. 3초 드립니다. 1번 옹고집으로 하겠습니다. 옹고집.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옹고집은 한자어죠. 구두쇠, 깍쟁이, 마당쇠는 순 우리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며칠에 한 번씩 발행되었던 신문일까? 1일, 7일, 10일, 15일. 정답은 3번 10일입니다. 3번 10일. 정답입니다. 왜 10일입니까? 한성순보에서 순자가 10일을 뜻하는 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흘 순자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바다나 육지에서 생성되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라고도 부른다. 지표면 가까이에서 부는 바람과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기류 현상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볼레오름, 살아오름, 용오름, 물오름. 3번 용오름입니다. 3번 용오름. 정답입니다.
용오름은 육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소용돌이로 해면에 닿으면 물을 빨아올리고 육상에서는 건물이나 나무 등을 파괴하기도 하는 기류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용오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오름, 사라오름, 물오름은 모두 제주도에 있는 기생화산들입니다. 네, 오름. 그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이 나라의 왕조가 그리스에게 패한 것에서 기원한 경기가 마라톤이기 때문인데 이 나라는 어디일까? 이란, 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답은 1번 이란입니다. 1번 이란.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란의 고대 왕조였던 아케메네스 왕조와 그리스 싸움에서 승전보를 알린 그리스 병사를 기리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죠. 아, 챔피언 역시 오늘도 출발이 깔끔합니다. 지난주에 첫 승을 거두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엇보다도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많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턱 내라고 안 그러던가요? 그러게요.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3승 정도 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3승이다. 예. 그래요. 그 자신감이 좋습니다. 준혁 군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도 굉장히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또 저도 한턱 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준혁 군도 그럼 최소한 3승은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돈을 낼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얼마나 크게 내려고 하길래. 뭘 낼 건데요? 그냥 치킨이나 네. 그런 정도 돌리는 걸로. 아, 치킨으로? 네. 그래, 학생들 사이엔 사실 치킨이 가장 인기가 좋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한일고가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네. 치킨이 굉장히 희귀한 음식입니다. 아니, 무슨 학교가 어디 무슨 밀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뭘 오지라고 자꾸 그래요, 지난주부터. 예? 아니, 치킨 먹기 힘든 건 아니잖아요. 단체로 여러 명이 주문하지 않는 이상 멀어서 오지 않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최소한 몇 인분을 시켜야 옵니까? 한 5마리는 한꺼번에 시켜야지 매점에서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주문해서 치킨집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아, 매점을 통해서 시켜야 또 와요? 네. 야,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아니, 학교 바로 앞에 치킨집이 없어요?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가까운 데가? 네. 예, 아, 왜 자꾸 오지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예? 사실 치킨집은 학생들의 안식처인데 그게 그렇게 멀리 있군요. 네. 아, 그래요, 예. 자, 뭐 역시 챔피언답게 오늘도 멋진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춘천여고가 고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학 퀴즈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학으로 하겠습니다. 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물 역사, 생명과학, 지리가 있습니다. 인물 문제부터 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 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고주몽, 박혁거세, 김알지, 김수로왕. 답은 3번 김알지입니다. 3번 김할지. 정답입니다. 고주몽, 박혁거세, 김수로왕은 각각 고구려, 신라, 가야를 세운 인물이죠. 셋 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 김할지는 박혁거세, 석탈해와 더불어 신라를 세운 인물인데 알이 아닌 금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세기 말 서아시아에서 독일의 3B 정책과 충돌한 영국의 3C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는 어디일까? 케이프타운, 카이로, 콜카타, 콜롬보. 3초 드립니다. 아, 답을 못했습니다. 자, 다른 팀. 자, 강릉고가 들어왔습니다. 답은? 답은 4번 콜롬보입니다. 4번 콜롬보. 정답입니다. 그렇죠. 콜롬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콜롬보는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챔피언. 예. 자, 챔피언. 알겠어요?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수도입니다. 역시 챔피언이에요. 예. 자, 그렇죠. 3C 정책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집트 카이로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자, 독일의 3B는 뭘까요? 베를린하고 비잔티움하고 바그다드입니다. 오, 그 역시 챔피언이 이렇게 다른 팀들의 길을 죽이네요. 예, 그래요. 3B 어디라고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그렇습니다. 베를린 어디 있죠? 독일, 예, 그리고 바그다드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예, 비잔티움은? 비잔티움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예, 이스탄불. 그렇죠. 지금의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어의 내장이나 알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로 먹으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는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청산가리, 테트로도톡신, 타라신, 콩게스틴. 3초 드립니다. 자, 답을 못했고요. 자, 챔피언이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2번 테트로톡신입니다. 2번 테트로도톡신.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약 10배 이상 강한 독이고요. 타라신과 콘게스틴은 해파리의 독성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흔히 영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4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한다. 이 4개의 행정구역 중 영국 국기에 그 지역을 상징하는 표시가 없는 지역은 어디일까? 웨일스,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3초 드립니다. 답은 1번 웨일스입니다. 1번 웨일스. 정답입니다. 아, 예, 잘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일랜드랑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의 선수들이 가끔 국기를 입고 나오는데 네. 거기서는 영국 문양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웨일스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세 곳 모두 지역의 수호성이라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을 상징하는 흰 바탕의 적색 X 모양이고요. 잉글랜드는 성 조지를 상징하는 흰 바탕의 적색 이 플러스 모양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성 앤드류를 상징하는 파란 바탕의 하얀색 X자 모양이 합쳐져서 영국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웨일스 국기는 붉은색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춘천여고 120점.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2라운드에 조금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지연 양, 네. 예,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교사라고요. 네네. 네, 왜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꿈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런데 요새는 그 꿈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소위 말하는 그 안정적인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꿈을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면서요?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거 가르쳐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영어 문법 같은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거부터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쪽으로 가르쳐줍니다. 영어 노래를 가르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같이 역할극 같은 거를 해보는 수업을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지금 직접 가르쳐 보니까 네. 이 갈 길이 내 길이구나. 잘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까? 어때요? 네,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야, 고등학생인데 천직을 벌써 네. 경험 삼아 발견했어요. 네, 야, 그렇군요. 지호 양, 네, 역시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네. 아이들이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내용을 너무 신기하면서 곧잘 받아들여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면서 너무 우울하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옆에 맞은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자꾸 찡긋찡긋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찡긋하고 다시 마주치니까 우울했던 기분이 너무 확 날아가고 진짜 선생님이 되면 저도 너무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군요. 네. 아, 근데 나중에 그 직접 가르칠 때는 분명히 말이 안 통하는, 말을 안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저와 아이 간에 감성적인 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 멘토링 도중에 아이들이 두 아이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두 아이에게 왜 싸웠는지 물어보니까 한 아이는 집에서도 아기 취급을 받아서 많이 속상해 있었는데 동급생인 친구가 아기라고 놀리는 바람에 욱해서 주먹을 날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 아이에게 저도 진짜 아기 취급 받으면 너무 화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 아기니 하면서 아이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래도 주먹을 쓰는 건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하면서 물어보니까 예.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다시 친구랑 화해하겠다고 하면서 두 아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야, 지호 양이 다 평정을 했군요.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멘토링이 뭐예요? 네, 저희 학교에서 티던트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예. 금병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멘토링을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창의적 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예.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 합니다. 예,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겠어요. 네. 예. 나중에 두 친구가 둘 다 선생님이 돼서 네.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요.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강릉고가 고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퀴하고 즈하고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퀴로 하겠습니다. 퀴. 자, 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물 문제부터 드립니다. 폴란드 출생으로 피아노 곡을 주로 작곡했으며 빗방울 전주곡과 같은 명작을 남겼는데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리스트, 쇼팽, 슈토카우젠, 바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쇼팽. 정답입니다.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쇼팽은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빗방울 전주곡은 1839년에 작곡한 피아노곡인데요. 빗방울 전주곡의 제목은 왼손의 반주가 반복하는 음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시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설화나 고전 소설에는 현명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이 주인공이 아닌 작품은 무엇일까? 각시전, 바리대기 설화, 이생규장전, 홍계월전. 3번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규장전.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 5편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생이라는 선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박시전, 바리대기 설화, 홍계월전은 모두 작품 제목에 나오는 인물이 현명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863년 7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알려졌으며 북군이 남군의 주력 부대에 큰 타격을 입혀 남북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전투는 무엇일까? 리치먼드 전투, 애틀란타 전투, 게티즈버그 전투, 게인스밀 전투.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게티즈버그 전투.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전쟁 가운데 가장 격렬한 전투. 남군과 북군의 전사자가 약 5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가스 모니스는 이것 절제술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자 했다. 이것은 기억력,
사고력과 같은 고등 행동을 관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두점엽,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 답은 4번 전두엽입니다. 4번 전두엽. 정답입니다. 네. 자, 호영 군. 네. 예, 호영 군은 역시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에요? 네. 네. 왜요? 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고 네. 또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알려주면 친구들이 잘 알려준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선생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하면서 TV에도 나오고 싶다고요? 아 제가 EBS 강의를 보면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느꼈는데 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EBS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EBS 강의를 즐겨봐요? 네. 네. 그러면 그중에서 네.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 있어요? 네. 누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강의하시는 이하영 선생님이 좋습니다. 아, 여선생님?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저 호진 군. 네. 예. 강릉에 또 추천할 만한 장소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경포해수욕장은 많이 아시는데 네. 경포호수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경포호. 네, 경포호수는 지금 강릉 시민들의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네. 유명한 거는 달이 4개가 뜬다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네. 하늘에 하나 뜨고 강에 하나 뜨고 바다에 하나 뜨고 술잔에 하나 뜬다 그래서 달이 4개 뜨는 게 유명합니다. 네.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도 있다고 합니다. 아,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 그건 또 어디서 봤어요? 아 이게 좀 유명할걸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호진 군이 직접 봤냐고요. 아 제가요? 예. 예. 앞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자친구가 생기면 네. 그녀의 눈에 비친 달을 보고 싶다 이거죠? 네. 예, 그래요. 근데 경포호에 가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가끔씩 아버지랑 산책 정도 갑니다. 아버지랑 산책을 자주 해요? 가끔씩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나이 때 약간 그 아버지하고 거리가 생기는 남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아버지께서 엄하시지 않으시고 되게 친구같이 네. 해주셔서 거리감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춘천고입니다. 장학 퀴즈 중에서 즈가 남았네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학, 역사, 생명과학, 정치가 있습니다. 문학 문제부터 드립니다.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를 통해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동화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 고래, 갈매기, 닭, 고양이. 3번 닭 하겠습니다. 3번 닭. 정답입니다. 피노키오는 여러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여우와 고양이 학교에 빠져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갈매기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고래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피노키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북로 군정선은 김좌진의 지휘 아래 청산리 대첩에서 큰 정과를 거두었다. 북로 군정선은 이 종교 계통의 한일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이 확대 개편된 것인데 이 종교는 무엇일까? 천주교, 불교, 대종교, 천도교. 3초 드립니다. 3번 대종교 하겠습니다. 3번 대종교.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이 원소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이 성분은 무엇일까? 질소, 인, 칼륨, 황. 1번 질소 하겠습니다. 1번 질소. 정답입니다.
그렇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시켜 콩과 식물에게 공급합니다. 그 결과 콩과 식물은 생장 속도가 빠르고 콩은 다른 열매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의 의원 수는 몇 명일까? 100명, 150명, 200명, 250명. 정답은 3번 200명입니다. 3번 200명. 정답입니다. 예, 태공군은 오늘 여기 나온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서요? 예, 어머니가 평소에 장학 퀴즈를 자주 챙겨보시는데 네. 그거 보면서 너도 저기 나가면 저 정도 할 수 있냐 그렇게 궁금해하시길래 네. 저도 제 실력이 한 저 정도 되는지 궁금해져서 예. 이렇게 나와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시다가 내 아들이 나가면 과연 얼마나 할까?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지훈군, 네. 예, 장래 희망이 피부과 의사예요? 네. 왜요? 보시면은 예. 여기 아토피가 옛날부터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많은 말이 있었어요. 아토피에는 알로에 목욕이 최고다,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어떤 약이 개발됐는데 그거 한 달만 먹으면 낫는다. 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 예. 많이 심한 상태예요, 지금? 메이크업의 힘이죠. 팔에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공부해서 그쪽에 좀 도움을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춘천에 가볼 만한 장소 어디가 있어요? 춘천에는 소양강 다리가 유명합니다. 예. 그 소양강 처녀, 노래로도 유명한 소양강 처녀상이 있는 다리인데요. 네. 그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끼리 하루 날 잡아서 왔다 가는 것도 좋은데 요즘 뭐 여름날이나 그럴 때는 예. 밤에는 저 상이 커서 예. 좀 아래쪽에서 조명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조금 풍기는데 저렇게 그래서 하루 밤에 예. 뭐 애들 친구랑 같이 와서 담력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 여름나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기가 담력 체험하는 곳이에요? 뭐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문제를 풀어본 현재 챔피언 공주 한일고와 강릉고가 150, 춘천고가 140, 춘천여고가 120점입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해먹바엔 어서 잠에서 깨길 바래. 멋쟁이들은 깨있는 밤에 게으름뱅이들은 나 beg your pardon. 어쨌든 간이 생은 딱 한 번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순간 내가 기억할 만한 건 꿈에서 깨날 것 같아. 그림쟁이들은 그림자까지 그려. 너가 음악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 우린 이 젊음을 만끽해야 해. My friend, let's stay away. 감사합니다.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11세기경 잉글랜드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활약한 의적이다. 챔피언이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로빈 후드입니다. 로빈 후드. 정답입니다. 그렇죠. 포악한 귀족과 성직자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알려진 이 인물은 로빈 후드. 챔피언이 잘 맞히면서 17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긴 잎자루의 끝에 매달려 있는 이 나무의 잎은 약한 바람에도 파르르 떨리며 심하게 흔들리기를. 이번엔 춘천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사시나무입니다. 사시나무. 정답입니다.
그렇죠. 사시나무 떨듯이란 표현이 있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이번엔 춘천여고 답은? 답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지구라도 움직여보겠다고 말했죠. 지렛대의 반비례 법칙을 발견해 기술적으로 응용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도시는 만 안쪽 석호에 흩어져 있는 100여 개의 챔피언 답은? 정답은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정답입니다. 베니스는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해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7, 8세기 무렵부터 무역 도시로 발전해 중세 말에는 동지 중의 무역을 독점했고 산 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등의 건축물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베니스를 흔히 뭐의 도시라고 하죠? 물의 도시. 그렇죠. 물의 도시. 예. 물의 도시란 명성답게 주요 교통수단이? 곤돌라라고. 그렇죠. 곤돌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다. 자, 얼마 듣지도 않고 챔피언 답은? 답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정답입니다. 예.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미토콘드리아는 핵과는 별개의 DNA를 갖고 있고 그 DNA는 모기를 통해서만 유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호흡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 미토콘드리아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약진 운동 실패 후 마오쩌둥이 추진한 계급 및 이념 투쟁이다. 자, 챔피언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 정답입니다. 그렇죠. 홍위병의 공격으로 문화재가 파괴되고 많은 지식인들이 죽는 등 큰 피해가 나타났던 이것은 문화대혁명입니다. 야, 2라운드 들어오더니 챔피언이 또 실력을 바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또 지난주가 문득 떠오르네요. 지난주에 챔피언이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새 학교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경복궁 굴뚝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을 잡아먹는다는 이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 자, 챔피언이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해태입니다. 해태. 아닙니다. 자, 더 들을까요? 곰의 몸에, 코끼리의 코, 무소의 눈. 춘천여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기린입니다. 기린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바늘털, 범의 꼬리를 지닌 상상의 이 동물은 무엇일까? 자, 춘천여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정답입니다. 네, 춘천여고가 결국 해내네요. 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불가사리가 불을 잡아먹거나 사악한 것을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가사리를 새겼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과 구, 원뿔 등 기하학적 형태로 해석한 프랑스의 화가로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대표작으로는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샤갈입니다. 샤갈. 아닙니다. 자, 강릉고 답은? 정답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아닙니다. 자, 더 들을까요?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 생트 빅트와르 상 등이 있는데 이 화가는 누구일까? 자, 챔피언 답은? 답은 세잔입니다. 세잔. 정답입니다.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났으며
자연의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폴 세잔의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녀는 턱을 괜 채 상념에 빠진 소년의 모습을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트 빅투아르산은 그의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산으로 입체감과 색채감,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등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폴 세잔을 잘 맞히면서 다시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물건의 틈새에 끼워 모퉁이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나무 조각이나 춘천고 답은? 정답은 쐐기입니다. 쐐기.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쐐기를 박다는 표현으로 쓰죠.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당나무 종이에 인쇄되어 간행된 불경으로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정답입니다. 그렇죠. 국보 제126호, 너비 약 8cm, 전체 길이 약 620cm이고 다란이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유물을 말합니다. 자, 현재 챔피언 공주 한일고 250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춘천고가 180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춘천여고가 150, 강릉고가 140점입니다. 자, 챔피언을 쫓고 있는 세 학교가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자, 이 춘천의 춘천고와 춘천여고 두 학교는 어떤 사이입니까? 춘천 명문고입니다. 둘 다 춘천 명문고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두 학교잖아요. 남고 여고니까 뭐 정기적으로 어떤 뭐 남녀 간의 소개팅이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라도 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춘여고랑 춘천고랑 네. 단체 소개팅이 있다고. 네, 그 말하는 그 있잖아요. 반팅이라고 하죠. 예, 예. 네, 그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두 학생 걸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네. 예? 뭐 내년에 돼봐야 알겠죠. 내년이 네, 그렇죠. 네. 내년 끝나봐야 하는 거니까. 네. 춘천고는 또 뭐 생전 처음 들었다는 표정으로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런 거? 선배들한테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잘 안 되고 깨졌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왜 잘 안 됐을까요?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근데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됐나 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예. 우리 춘천 지역에 이 남녀 교제의 열악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요.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사자성어는 평온한 상황에서 뜻밖의 분쟁이 일어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한자어 해석 그대로 평평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강릉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풍수지탄입니다. 풍수지탄 아닙니다. 자, 챔피언 놀랐습니다. 답은? 답은 평지풍파입니다. 평지풍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은 이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원주민 싱할리족을 대신해 홍차를 생산하기 위해 강릉고 눌렀습니다. 답은? 인도. 정답은 인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인도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도에서 타밀족을 강제 이주시켜 홍차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활용을 했죠. 스리랑카는 영국에서 독립을 한 후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공주 한일고가 점수를 더 올리면서 290점이 됐습니다. 강릉고가 120점이거든요. 지금 두 학교 간의 점수 차이가 170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 강릉고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려 인종 때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자, 챔피언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묘청입니다. 묘청. 정답입니다. 자, 묘청이 무슨 주장을 했죠?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채호로부터 난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던 이 사람, 묘청입니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하고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챔피언이 계속해서 쭉쭉 앞으로 나가면서 310점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강릉고와는 190점 차이가 납니다.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강릉고는 탈락입니다. 1라운드에서 정답을 모두 맞히며 순조롭게 출발했던 강릉고. 그러나 2라운드에서 스피드를 앞세운 챔피언 공주 한일고에 밀려 어느새 탈락 위기에 처했는데 과연 강원 강릉고는 다음 문제를 맞히며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꿀벌이 식물로부터 수집한 식물 수지에 자신의 침과 효소를 섞어 만든 물질로 자, 공주 한일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강릉고는 탈락합니다. 답은? 답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라고 했습니다. 프로폴리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주 한일고 330, 강릉고 120, 두 팀 210점 차이가 납니다. 자, 강릉고는 아쉽게도 여기서 탈락입니다.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강릉고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춘천고와 춘천여고도 지금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음 문제도 챔피언이 가져가면 춘천여고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춘천고도 지금 챔피언과 점수 차이가 150점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두 팀 오늘 저 춘천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나라 때 설치된 벼슬로 처음에는 황제가 타던 말을 맡아보는 직책을 일컫는 말이었다. 후에 임금의 딸과 결혼한 사람을 자, 춘천여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부마입니다. 부마. 정답입니다. 네, 17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한숨 돌렸죠? 네. 예, 그래요. 예.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사가 끝난 후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제사 때 사용한 술과 음식을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음복입니다. 음복. 정답입니다. 그렇죠. 신이 내리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복. 예. 도훈군. 예. 예, 제사 지내고 네. 음복하죠? 네, 하죠. 예. 술도 먹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뭐 잠깐 조금은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다른 친척분들께서 가끔 예. 권하실 때가 있는데 네. 아버지와 같이 계시면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 제사나 차례 지내고 어떤 음식 제일 잘 먹어요? 저는 편육이나 예. 조기류, 제가 해산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육이나 조기. 네. 자, 또 이 한가위에 추석에 차례 지내잖아요. 예? 준혁 군은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식혜를 가장 좋아합니다. 식혜요. 네. 왜요? 식혜가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할머니께서 항상 저희 오시면 만들어 주시는데 네.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술 대신에 식혜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복을 식혜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춘천여고는 예? 차례 지낸 다음에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저희는 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름적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지호 양은요? 저도 지금 할머니가 와 계시는데 네. 항상 가실 때마다 식혜를 한 바가지씩 네. 꼭 가실 때마다 떠주시면서 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식혜를 좋아한다? 네. 그래요. 춘천고의 두 남학생은 어때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갈비 좋아합니다. 아, 갈비? 네. 산적 이런 거? 근데 뭐 네. 예, 그래요. 예. 태공 군은? 저는 약과가 달달해서 아, 약과? 아, 단 거 좋아하는군요. 예. 예, 그래요. 자, 지금 한일고와 춘천여고, 춘천고의 점수 차이가 200점에 가깝습니다. 2라운드의 남은 문제는 2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남성은 병역 의무가 있으며 여성도 자원에 의해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마치면 춘천여고는 탈락합니다. 답은? 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여성도 자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국은 자,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현재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국은 스위스 출신 군인으로 근위대를 편성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자, 한일고가 이걸 한 번에 맞췄으면 춘천여고가 탈락하는 거였는데 한 번 틀리는 바람에 지금 두 팀의 점수 차이는 190점입니다. 예. 아직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춘천여고.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죠? 네. 맞히세요. 예, 그래요. 자,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자 무장 중립국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주 한일고 360, 춘천여고 170, 춘천고 180점인데요. 마지막 2라운드 문제를 챔피언이 맞히면 380이 되면서 춘천고와 춘천여고는 동시에 탈락합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거칠 것 없이 달리는 챔피언 공주 한일고 팀. 2라운드 남은 문제는 단 한 문제. 그러나 단 한 문제만 맞히면 파이널 라운드 전에 2승 챔피언을 확정 짓는데 과연 춘천여고와 춘천고는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그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평균적으로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까지는 경미한 사고 29번과 이상 징후 300번이 존재한다는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맞히면 챔피언이 됩니다. 2승에 성공합니다. 답은? 답은 하이니 법칙입니다. 하임리 법칙. 이 맞다면 380. 춘천여고, 춘천고 동시 탈락하면서 공주 한일고 2승에 성공합니다. 나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확신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긴 봤다 이거죠. 네. 맞다면 오늘은 파이널 라운드도 안 가고 2라운드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하임리 법칙 정답입니다. 공주 한일고 2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막강한 실력으로 2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공주 한일고 팀. 이들의 퀴즈 실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굽이굽이의 길을 따라 산 넘고 물을 건너 도착한 이곳은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깨끗한 자연 속에 세워진 공주 한일고. 공주 한일고는 2014년 S대 27명을 진학시킨 충남의 명문 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주 한일고 학생들의 축구 시합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낯익은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김도훈 학생?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하면 헌법 전문을 외우는 진중한 목소리.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판사를 꿈꾸는 공주 한일고 팀의 이준혁 학생이군요. 민주주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북 익산 1위 구에 이어 두 번째로 2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한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군. 두 학생의 장학 퀴즈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바뀌는 시사 상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신문이 아니라 두세 가지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외에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사 주간지를 읽고 있는데요. 이 시사 주간지는 신문이 다루는 범위 외에도 많은 분야의 지식과 더불어서 이 신문이 다루지 못했던 깊이의 기사 등을 내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은 하일리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2라운드에서 맞췄던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요. 이처럼 시사 주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지식은 장학 퀴즈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역사 수업이 한창인 교실. 진작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준혁, 김도훈 학생. 과연 공주 한일고 팀의 두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 장학 퀴즈는 한국사가 매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교과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한국 수업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주 한일고 팀의 한국사 공부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한국사 연표인데요. 이렇게 한국사 연표를 만들면은 한국사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국사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러한지를 한눈에 아니까. 이건 역사 부도인데요. 도훈이가 만든 연표와 함께 역사 부도를 가지고 공부하면 당시 주변국의 시대상과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상을 잘 알 수 있어서 장학 퀴즈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퀴즈 실력 못지않게 학업 성적도 우수한 두 학생. 과연 학업과 퀴즈를 동시에 준비하며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까요? 학생이라서 그렇게 많은 방법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날 쭉 정리해보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닌데 책을 읽으면 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승에 도전하는 공주 한일고 팀. 친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책 읽고 토론하는 이런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서 7연승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우승할 겁니다, 이 친구들. 미래가 기대되는 두 학생의 3승 도전. 기대해주세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비록 파이널 라운드도 같이 못하고 탈락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많은 친구들이랑 상식도 많이 겨뤄보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 꼭 가자, 지연아? 그래, 네. 비록 2라운드에서 떨어져서 좀 방황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사실 방석에 나온다는 자체가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또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응원 와준 2학년 6반 남덕FC 인스틸 다 사랑합니다. 부모님하고 친구들 많이 와줘서 고맙고 2학년 1반 애들 보고 있니? 어떻게 2라운드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온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았다. 화이팅! 예상을 넘어서 너무 준혁이가 잘해준 덕분에 빠르게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촬영도 있고 남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7승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잘 읽고 또 교과 공부에 충실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승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공주 한일고 화이팅!